트로트는 우리 100년 우리 대중음악사의 가장 튼실한 뿌리에 해당하고요. 정말 뭐 트로트도 생명과 같은 것이어서 많은 그 외래의 음악들이 들어오고 또 인기를 누리다가 사라지고 또 잊혀지고 또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트로트는 불사조처럼 인기를 잃었다가도 또 잊혀질 듯 하다가 다시 또 등장하고 이러기를 무려 100년 동안 4번의 거대한 르네상스를 거쳐왔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우리 대중음악사의 정말 살아있는 존재,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로트는 좀 불행한 탄생의 그 시간을 갖고 있죠. 아무래도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엔카이 문화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정말 이 한국적 토양 위에서 좀 새로운 한국인의 그 감수성을 담은 노래로, 서민의 노래로 첫 번째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엔카와 이 트로트 사이 논쟁이 사실 많은 이 자리에 소개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만 일본의 엔카라는 그 자체를 만드는 이제 이른바 엔카의 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1920, 30년대에 고가 마사오라는 슈퍼스타 작곡가이자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가 마사오는 한국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일본인인데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 10대까지 한국에 자라면서 들은 한국의 민요나 이런 데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하신 적이 많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일본 엔카계를 휩쓴 수많은 일본인 슈퍼스타들이 중에서 약 70%가 사실은 한국계 일본인.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엔카가 이제 그쪽에 일본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의 것이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많이 숨기고 활동했고, 우리나라의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 선생님에 해당하는 분이 이제 일본의 미소라 히바리인데 그분은 뭐 명백히 한국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평생을 이제 일본인으로 사실은 참 불행한 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엔카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본과 한국의 각자의 어떤 많은 감수성들이 모여서 사실 탄생해낸 일종의 동아시아적 장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참 굴곡진 인생을 산 여인네와 같아서 많은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가 독립이 돼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었을 때 이승만 정권의 국시가 반공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식민지의 것을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하고 국교도 수립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로트 그리고 또 동시에 전쟁이나 이런 한국 전쟁을 통해서 사실 서구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가 엄청 들어오면서 20년 동안에 이때 들어온 게 이제 만보, 차차차, 블루스, 이런 수많은 서구적 음악들이 들어오면서 트로트의 음악이 완전히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생명이 이제는 또 서구 음악의 시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년대 중반에 트로트는 20년 만에 극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경제 개발을 이끌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다 아시는 이제 현대사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한국에 일본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이 다시 들어오면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오리지널 트로트가 다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트로트가 서구 문화에 밀리는 듯 하다가 1960년대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고요. 부활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부활을 이끈 정말 4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왕이라고 불렸던 아까 말씀드린 이미자 선생님. 그리고 남성 트로트 트로이카로 불렸던
남진, 나훈아 그리고 배호입니다. 네. 뭐 이름만 들어도 뭐 거의 뭐 몸이 떨리는 전설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이상하게 절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한일 회담을 이렇게 굴욕적인 회담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시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필 또 다시 트로트가 붐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뭔가 자기가 좀 친일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좀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본인도 사실 그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특히 동백 아가씨 같은 이 트로트의 부활을 이끄는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외색이다라고 몰아가지고 동백 아가씨를 위시한 수많은 당대의 명곡들을 전부 금지를 시키는 굉장히 어찌 보면 폭압을 그 가행해서 트로트가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아깝게도 그 트로트 붐을 이끌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인 배우는 27살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남진 그리고 나훈아 역시 약간의 각각의 스캔들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트로트가 완전히 이제 또다시 그 전성기에서 밀려나고 이 빈 공간을 70대 초반에 밀고 들어와서 새로운 그 다시 왕자를 차지했던 음악이 뭐겠습니까? 아,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비운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백 아가씨. 네. 물론 그 당시에는 금지곡도 되고 살짝 풍파를 겪었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중간에 그 해금이 풀리지 않았다면 묻힐 수도 있었던 노래였는데 맞습니다. 1960년대 정통 트로트의 부활을 알렸던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오늘 어느 분께 청해 들으면 좋을까요? 김나희 씨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네, 1960년대